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혜택을 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미국 하원 표결을 통과함에 따라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로 내리는 것 등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1조 5천억가량의 달러 감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감세에 대한 기대감은 뉴욕 증시에 꾸준히 호재로 작용해왔지만 개편안이 실제 하원을 통과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며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표결이 아직 남은 데다가 토론을 거치면서 개편안이 일부 삭제 수정된다면 하원 표결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는 계속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재나 자동차, 철강 등 업종은 수혜폭이 큰 반면 IT 부문은 숨고르기를 하는 등 글로벌 증시 전체의 스타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경기 확장 국면인 만큼 미국 증시에서의 스타일 변화가 한국 증시에서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한국 증시의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KB증권연구원 또한 글로벌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미국으로의 수급 쏠림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한국 등 신흥국과의 상대 수익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기에도 한 달에서 두 달에 걸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더욱더 시장 상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그렇다면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공세가 나타나면서 사흘째 하락세로 마감지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세제 개편안의 하원 통과에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수급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3,681억 원, 그리고 3,075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는데요. 기관이 홀로 6,175억 원 강하게 매수세를 나타냈지만 안타깝게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결국 0.25% 하락하면서 2,472.37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하락의 영향으로 이 4일 만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이 시총상위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부터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이 각각 617억 원, 그리고 117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홀로 707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결국 1.42% 하락하면서 755.27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에 이어서요. 또 자세하게 업종별 마감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철강금속과 기계, 전기가스업, 그리고 의약품과 섬유의복, 보험과 은행 등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이 서비스업과 운수창고 등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만 원가량 내리면서 254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이 SK하이닉스는 400원가량 오르면서 8만 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현대차와 LG화학, 네이버,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물산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이와 반대로 포스코, KB금융,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SK하이닉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삼화콘덴서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SK하이닉스, KB금융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부터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NC소프트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 코오롱, LG이노텍 순으로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포스트, CJ E&M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을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2등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SKC 코오롱 PI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생명과학을 가장 많이 덜어냈는데요. 이어서 티슈진 그리고 디바이스 ENG 순으로 종료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인데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요,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65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가 결국 0.92달러 하락하면서 58.09달러 상승하면서 58.09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 증시는 어떻게 장을 마감지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요,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세제 개편안 단행이 임박하면서 이 실현 매물로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세제안을 모두 가결한 가운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다우지수입니다. 0.11% 내린 24,726.65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04% 내린 6,960.96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 0.08% 내려가면서 2,679.25포인트 찍으면서요,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에 이어서 또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20일 유럽 증시도 뉴욕 증시와 함께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번 감세안으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조성되고 있는 코멘트가 점점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 감세안의 최대 수혜자가 이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본인이라거나 또 실질적으로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 지수입니다. 0.25% 내린 7,525.2포인트, 프랑스 깍그 지수 또한 0.56% 내리면서 5,352.77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 1.11% 하락하면서 13,069.17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2477.06포인트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 또한 752.26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목요일 오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0.24% 상승률 올라주면서 255만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6,0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자동차입니다. 0.98% 아슬하게 1%대 하락세 이어가면서 15만 1,000원의 거래 준비 중에 있고요.
수요일장 대비 1,5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0.69% 상승한 33만 5,500원의 현재가 거래 중에 있으면서 전장 대비 2,0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1,000원가량 올라주면서 26만 5,500원의 현재가 거래 중에 있고요. 0.38%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롯데지주입니다. 어제장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목요일 오전장에는 살짝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시현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권세 보여주면서 0.16% 하락한 61,900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가면서 132만 5천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고요. 등락률은 0.08%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가면서 30만원 초반대 현재가 거래 중에 있고요. 네, 등락률은 0.82% 상승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0.74% 내린 26,800원에 거래 준비하면서 수요일장 대비 200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풍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47% 내린 100만 5만 5천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5천원가량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광산업입니다. 2만 8천원 급락세 이어가면서 123만 5천원에 현재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2.22%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남양유업입니다. 6천원 하락한 69만 4천원에 거래 준비하면서 0.86%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롯데푸드 종목 역시 1.42% 하락하면서 55만 7천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장 대비 8천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LG생활건강입니다. 만원가량 하락하면서 18만원대 현재가 거래 준비 중에 있고요. 등락률은 0.83%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아모레지입니다. 네, 14만 5,5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면서 보합권 흐름 시현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2,500원가량 하락하면서 19만 500원의 현재가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1% 넘게 급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입니다. 0.41% 내린 48만 8천원의 현재가 거래 중에 있으면서 전장 대비 2천원가량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CJ제일제당입니다. 0.27% 내린 36만 5천원에 현재가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전장 대비 1,0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G화학입니다. 1,000원 하락 상승세 이어가면서 40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39만 9천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95% 내린 19만 9,100원에 현재가 거래 준비 중에 있으면서 전장 대비 1,7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CJO 쇼핑입니다. 23만 8,200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0.04%, 현재가는 1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파라다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3% 내린 21,400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고요. 50원 하락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28,600원에 현재가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SM입니다. 350원가량 하락세 이어가면서 35,500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고요. 등락률은 0.98%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동서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100원에 거래 준비하면서 CJENM은 200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92,900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고요. 등락률은 0.21%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GS홈 쇼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합권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만 1,000원에 현재가 거래 준비 중에 있고요. CJN 같은 경우에도 100원 상승세 이어가면서 3만 1,900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고요. 그 전에 전일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특징을 보였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의 매도세로 하락 마감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6.16포인트 하락한 2472.3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사흘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066억 원과 3,390억 원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6,174억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고 개인의 경우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세를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철강금속과 기계가 1%대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섬유 의복과 의약품, 전기가스업과 금융업, 은행과 보험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증권과 종이목재, 화학과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와 유통업, 운수창고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도로 1.32% 하락했습니다. 254만 4천 원에 사흘 만에 하락세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설립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0.12%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가 1.99% 올랐으며 KB금융과 한국전력,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LG화학, 네이버,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등은 어제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편 제1기획은 올해 사업연도 배당 성향을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소식에 3.8%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1기획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2017년 배당 성향을 60%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배당 성향 34.4%보다 2배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배당 성향이란 이 당기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5천억 원 규모의 항체 신약 기술 이전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웅제약 역시 3.31% 올랐고 대웅 종목도 0.57% 강보합권 상승 마감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CJ건설과의 합병에 따른 우려로 연일 약세 이어가면서 어제장에서는 4.6%가 넘게 내림폭 시현했습니다. 라면 수출 호조 소식에 삼양식품이 장중에 97,600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341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468개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사흘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어제장에서는 전거래일보다 10.9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755.2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555억 원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30억 원과 565억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사흘 연속으로 빠지게 되면서 상당수의 업종들도 업종지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IT 종합과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IT 부품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 섬유 의류와 종이목재, 출판 매체 복제와 일반 전기전자 등은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각각 1.95%와 1.96%로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어제는 3.4% 가까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라젠도 5.8%가량의 하락세를 보였고 CJ E&M도 2.21%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펄어비스와 메디톡스, 바이로메드와 포스코캠텍, 파라다이스와 코미팜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지는 일본 제약회사 미츠비시 타나베의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소식으로 15%와 13%가 넘는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두나무의 지분 7.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성창투 역시 두나무의 지분 보유 소식에 어제장에서 26.89%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9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했던 알파홀딩스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325개 종목이 상승했고 819개 종목이 쉬어갔던 어제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4원 하락하면서 1080.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0.3포인트 하락한 324.0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에서 살짝 짚어봤었던 우리기술투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서비스 오픈 2개월 만에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우리기술투자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비트는 국내 최다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지난 10월 새롭게 출범하면서 오픈 베타와 정식 서비스 기간을 통해 일궈낸 성과라고 발표했습니다. 업비트의 회원 수는 총 120만 명, 일평균 이용자는 100만 명, 동시 접속자는 30만 명으로 단기간 내에 폭발적인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 최대 거래액은 10조 원, 12월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액은 5조 원으로 집계돼 거래 대금 규모에서도 압도적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리기술투자는 창업투자사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7.13%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기술투자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바로 상승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0.7%에서 0.9% 사이로 상승률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가는 4,105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화전기 종목입니다.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를 국내 최초 개발에 성공하면서 양산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삼화전기의 매수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전해 콘덴서 KC 시리즈는 영하 40도에서 135도C 사이의 온도 영역에서도 안정성이 우수하고 고온에서 전압에 따른 용량 변화율이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적인 신뢰성과 수명 특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내진동 특성이 기존 제품보다 6배가 향상돼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전장용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소개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관련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삼화전기는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제품도 이미 공급 중이며 전 세계 전기차 관련 시장에서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삼화전기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3.9% 낙폭을 시현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550원 빠지면서 13,55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텔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 비보존이 내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석해 유럽과 중국, 일본 제약업체와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후보 물질인 오피란제린의 기술 이전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텔콘이 어제장에서 급 반등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박사는 미국에서 종료된 임상 이상에 대한 분석 결과 특정 환자군에서 오피란제린의 특성이 효능이 마약성 진통제보다 월등히 우월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학회에 긴급 보고할 가치를 지니고 있어 현재 하버드대 의대 측과 논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진행한 임상 이상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발견해 상세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텔콘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2.04%가량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주가 300원 상승한 15,00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6% 가까이 어제장에서 상승 흐름 시현했던 태영건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매수세가 몰렸던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태영건설은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과 미디어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내년 매출액이 올해보다 8.6%가 증가한 3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24% 늘어난 4,600억 원, 지배순이익은 82%가 늘어난 3,0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초부터 지난 3분기까지 태영건설은 영업이익으로 전년보다 446%가 증가한 2,400억 원을 거뒀습니다. 폭발적인 영업이익 성장은 주택 건설 덕분인데 이 신규 사업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2022년 이후에 회사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증권사의 전망입니다.
태형건설 종목 오늘 장에서도 2.19%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원 상승한 8,88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전일장 특징주와 함께 전거래일 마감 동향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역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0.10% 오르게 되면서 22,891.7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전일에 고비였던 23,000선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일게 되면서 주가 상승폭이 소폭에 그쳤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각원지수입니다. 0.36% 상승한 1,504.52포인트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일 대만 증시는 직전일에 급락했었던 종목들의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27% 빠지게 되면서 3,287.6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는 유동성 압박에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주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시장 출발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요일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부터 낙폭 시원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0.63% 하락한 2,456.77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어제에 이어서 4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파란불입니다. 0.14% 하락한 754.05포인트로 양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장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 흐름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오늘 역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철강금속과 은행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가장 많이 밀려나는 업종으로는 운수창고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03% 빠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업종도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면서 현재는 1.11%가량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증권업종도 밀려나게 되면서 오늘 증권주도 동반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료 업종도 1% 넘게 현재 하락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정밀과 섬유의복업종, 그리고 화학업종과 의약품업종 모두 현재 0.7% 내외로 계속해서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건설업종 역시 0.76%가량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업종과 전기전자도 역시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상단권에서는 철강금속 업종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0.65%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포스코가 상승으로 다시 출발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 섹터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동부제철 종목과 부국철강도 모두 계속해서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움직임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0.51% 밀려나면서 출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기전자도 동반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253만 2천원 하단에서 매물대에 시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LG생활건강 종목입니다. 이 종목 0.50% 역시 빠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9만 3천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음식료 업종 중에서 오뚜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도 역시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80만 5천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래도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한화테크윈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부터 특징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2,450억 원 규모의 이 수출 계약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 계속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1% 상승하고 있고요. 35,600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 밥켓 종목입니다.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2%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세제 개편안 통과 기대감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재는 35,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철강 금속 업종 중에서 포스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5%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지금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33만 8,50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게 되면서 철강 금속 업종의 철강 금속 섹터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는 현재 금호석유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2.71% 조정에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 흐름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소폭의 조정이 들어가면서 그동안 올라왔던 폭에 대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71% 빠지고 있고요. 97,000원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는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종이 목재 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종이 목재는 0.22%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금속 업종이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16% 올라와 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보기기 업종과 섬유 의류 업종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까지도 모두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힘을 내지 못하는 업종 중에서는 음식료 담배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04% 빠지게 되면서 점점 더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반도체 업종도 밀려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와 방송 서비스 그리고 IT 하드웨어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는 하락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소폭 밀려나고 있는데요. 제약업종의 대장주인 셀트리온입니다. 0.20% 빠지게 되면서 20만 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동안 연일 밀려나고 있습니다. 4거래를 연속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가 중동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감장까지 주가 흐름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단권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는 동국 SNC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 이 거래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거래량 계속해서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5,890원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오롱 생명과학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일 계속해서 기술 계약 취소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급락세 면치 못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게 되면서 2.21%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12만 9,1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카지노주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종목이 오늘 1.86%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21,850원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중에 테스 종목이 3.34%가량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오늘은 37,65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현재 시각 코스피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 흐름으로 돌아서면서 463억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3억 원과 457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시현하는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36억 원, 기관은 90억 원의 매수 우위를 시현하는 반면 개인이 216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이 318계약, 외국인이 612계약의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1103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출발 구간에서 투자자별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요일장 개장 분위기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빙그레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내년 1분기까지 실적 기대감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리포트에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연결 기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707억 원, 영업이익은 48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진한 실적은 계절적인 비수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젤리와 냉동밥 등의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품들의 비중 증가에 따라서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원가 부담에 기인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바나나 우유와 닥터 캡슐 등의 주력 제품들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함께 증가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에 23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의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게 되면 냉장 부문은 4분기 매출액이 1,237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플레와 닥터캡슐 등 발효유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서도 가공유와 커피 음료 등의 판매가 양호하게 되면서 소폭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옐로우 카페 등의 마케팅 활동과 편의점향 판매 증가에 기인해서 바나나 맛 우유 매출이 약 3%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커피 음료 역시 기저 효과와 함께 아카페라 사이즈업의 판매 호조세로 견조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빙과 등의 냉동 부문의 경우 매출액이 끌레두루와 투게더 시그니처 등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호조세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434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작년 3분기에 있었던 가격 정찰제 효과가 다소 축소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4분기 실적과 함께 냉동과 냉장 부문의 부문별 실적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내년 2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빙그레는 냉동밥과 같은 가정 간편식 등의 신규 카테고리를 늘리게 되면서 이 매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은 감익이 예상이 되는 반대요. 다만 내년도 2분기부터는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냉동밥 등 신규 품목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마진율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23.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는 빙그레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76,000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 본 빙그레였습니다. 이 종목 오늘장 흐름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종목의 현재 오늘장, 오전장에서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48%가량 강보합권에서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주가 300원 상승하면서 62,4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빙그레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B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슈피겐코리아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오늘 리포트에서는 성장과 비용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피겐코리아라는 종목은 휴대폰 케이스와 함께 보호필름과 충전기 등 다양한 핸드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핸드폰 케이스가 25%, 보호필름 등의 기타 제품 비중이 75%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매출 비중은 미국에서 51%, 유럽이 26%, 한국이 13%, 그리고 기타 국가권에서 10%가량으로 집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제품의 특성상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진입 장벽 역시 낮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슈피겐의 북미 시장의 마켓 쉐어는 1%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실적 방향성은 핸드폰 업체의 신모델 출시에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은 브랜드 파워에 달려있는 것으로 오늘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점은 매출 총이익률을 고려해 볼 때 브랜드의 훼손은 아직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B2C 비중의 증가, 그리고 주변 기기의 판매 등을 통한 매출 성장 여력은 여전히 있어 보이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이익률을 추가적으로 희생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금은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지만 주주 친화 정책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애플의 신제품과 관련된 소식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아이폰 X 출시로 인해서 단기 매출 성장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폰 X가 기존 모델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신규 케이스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신모델 효과가 2개월 정도 지속됨을 고려해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는 4분기가량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더불어 최근 유럽에서 성장률이 견조한데 이는 기존 위탁 판매 방식에서 온라인 판매로 전략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 말 기준 98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은 배당보다는 성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단기 리스크 요인은 영업이익률의 지속적 하락으로 보여지며 성장을 견인하는 주변 기기는 케이스 대비 이익률이 낮고 온라인 판매도 판관 비용률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요인은 브랜드 가치의 유지 여부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오늘 KB증권에서는 슈피겐코리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따로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슈피겐코리아도 이어서 현재가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피겐코리아 현재 시각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가 흐름, 자세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94%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종합 격투기 단체 로드FC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호재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 450원 상승하면서 48,550원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슈피겐코리아 종목 현재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유한양행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4분기 실적은 높아져 있는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은 3,6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5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 의약품의 매출액을 살펴보게 되면 2,458억 원, 또 일반 의약품의 매출은 294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료 의약품의 수출은 5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가 넘는 감소 흐름을 보이면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대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길리어드의 C형 간염 치료제 매출이 3분기보다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1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가까이 감소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이 25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억 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과 연구개발 비용을 합친 수치는 440억 원가량으로 전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4분기 실적,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부터 전해드렸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내년도와 관련된 실적 전망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2018년도 영업실적도 크게 기대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매출액은 1조 4,84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 등에 따른 주력 품목의 성장 둔화로 인해서 이 전문의약품 매출은 9,642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또한 원료 의약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3.6%가량 감소하게 되면서 부진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서 일반 의약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1,250억 원을 기록하며 5.7%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연구 개발 비용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1,029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60억 원을 기록하며 올해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과 연구 개발 비용을 합쳐봤을 때 1,888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4%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지만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요. 먼저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R&D 성과가 기대가 되고 유한양행은 현재 PBR이 1.8배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26만 원을 잡게 되면서 지금은 주가가 쉬어가지만 앞으로 상승 여력이 18%가량이나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유한양행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현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종목 오늘 오전장 현재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46%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 1,000원가량 밀리면서 21만 7천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한양행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금융투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삼성 SDI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고맙다 OLED 반갑다 전기차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리포트에서는 주가를 움직이는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 SDI의 주가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는 크게 첫 번째로 스마트폰향 폴리머 전지 부문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향 중대형 전지 부문의 영업이익과 세 번째로 삼성 디스플레이 부문의 지분법 이익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머 전지 부문의 경우 2분기에 흑자 전환한 이후 수율 정상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대형 전지 부문 역시 분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법 이익 규모는 9,1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4분기의 실적은 매출이 2조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997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2017년은 OLED 부문에서 성장세가 이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2018년의 실적 성장의 원동력은 OLED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3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턴어라운드한 2017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 삼성 SDI의 매출액은 7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35억 원으로 실적 상승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 랠리의 동력이 삼성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실적에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2018년도에 삼성 SDI 주가 상승 동력은 전기차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플레이어가 소수의 선도 기업으로 추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삼성 SDI는 약 25%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연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36% 감소해서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18%,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6%가량으로 빠르게 적자폭을 이렇게 점점 더 줄여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자재료 분야의 편광 필름과 그리고 OLED 패널 제조 과정에 필수 소재인 그린호스트 실적 역시 매우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2차 전지 사업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부에 대해서 SOTP 밸류에이션 적용을 해봤을 때 삼성 SDI에 대해서 투자 의견의 매수를 제시를 하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을 잡겠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삼성 SDI 내년도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삼성 SDI 종목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장에서는 2.13%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4,500원 하락하면서 20만 6,5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종목 현재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 한번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해외 기술 수출 소식에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은 52주 신고가 경신인데요. 자세한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한올바이오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8% 오른 2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날 장중 24,150원까지 상승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19일 장 마감 후에 스위스 로이반트 사이언스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인 총 5억 250만 달러의 정액 기술료를 받고 이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화테크윈입니다. 한화테크윈이 종속회사가 노르웨이에 2,452억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부터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9시 43분 구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테크인 1.72% 오른 3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인은 종속회사인 한화지방방산이 노르웨이에 2,452억 규모의 K9 자주포 23문, K10 탄약 운반장갑차 6대를 2020년까지 수출하기로 계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세원입니다. 이 세원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원 같은 경우에는 6.62% 오른 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이 세원은 자동차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3.2%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매출액은 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이 북미 매출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5%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신공영이 오전장보다 4%대 넘게 급등세에 올라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늘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한신공영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종목 4.44% 오른 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한신공영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5,938억 원, 영업이익이 3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그리고 27.6% 증가할 것이라며 이 회사의 이익은 2014년 이후에 분양한 사업장에 준공이익이 발휘된 영향인데 올해에는 청라, 세종 등에서의 분양에 성공하면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이익 사이클이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종목들 또 자세하게 어떤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장 9시 45분 구간입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동부제철 우선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10%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까지 23,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장 대비 3,200원가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 특징주에서 살펴드렸던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날짜로는 2등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17.11% 오른 2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동부제철입니다. 앞서 특징주에서 설명드렸던 동부제철 또한 6.72% 상승세 이어가면서 7,9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률에 이어서 하락률로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동양철관 16.41% 내린 907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 과징금 처분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영풍재지입니다. 11.19% 내린 3,21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 네버리지입니다. 7.07% 내린 14,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에서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바로 IGS 시스템입니다. 상한가 1,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성 LST로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94% 오른 83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컴CQ입니다. 20.77% 오른 4,0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가가 이 추진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알파홀딩스입니다. 14.68% 내린 만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13.53% 내린 2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CI 평가 정보입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가면서 13.98% 내린 5,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이어서 시장 리포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봤듯이 미국 세제 개혁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감세 공약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미국 세제 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리포트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식시장에 관한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국의 세제 개편안의 최종안은 2018년 재정 적자 규모로 1,350억 달러 수준에서 상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법인세율을 21%로 그리고 최고소득세율을 37%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법인세 인하 조치가 2018년부터 실행되면서 2018년 미국 기업들의 EPS는 8.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주가에 반영을 해본다면 현재 18.3배에 달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은 2018년에는 17.1배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는 미국 설비 투자를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오늘 리포트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2018년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이 설비 노후화와 풍부한 자본 확충이 만족이 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확대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있는 업종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세제 개혁 법안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받게 될 수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언급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 감세 효과를 반영했는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점 논란으로 그동안 눌려 있었던 내수주 중심의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었고요. 이 법인세 인하 효과로 인해서 실적 컨센서스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으며 송환세 인하와 그리고 설비 투자 공제 혜택 등 추가 수혜가 기대되는 IT 그리고 산업재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에 관심을 가져도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리포트 분석입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세제 개혁 법안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미국 내 법인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미국 법인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등 IT 기업이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와 이노션 그리고 동원산업 등이 이러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 통해서 미국 세제 개혁 법안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